여러분, 혹시 소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소띠의 전반적인 특성과 운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소띠의 성격적 특성과 그 상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띠 사람들의 성격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근면성과 인내심일 것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해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한 번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들의 이런 끈기는 정말로 대단한데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소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띠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철저히 수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큰 이유가 되죠. 예를 들어 소띠인 친구나 동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들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쉽게 신뢰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도 소띠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그들은 믿음직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소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선호하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변화에 대해 다소 꺼리기도 하지만 그 대신 꾸준함에서 오는 성공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그 방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은 때로는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꾸준함이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띠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농업사회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는 근면성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농업의 중심에서 묵묵히 일을 해냈죠. 이러한 상징은 소띠 사람들에게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소는 보호와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이를 신성시하는 문화에서는 소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큽니다. 이들은 특별한 운을 타고났다고 믿기도 하죠. 이런 신화적 해석은 소띠 사람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띠는 단순한 동물의 상징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보호와 축복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소띠의 상징성을 다시 생각해보면 소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소띠 사람들이 겪는 육해살 기운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해살은 개인에게 특정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으로 소띠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기운은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해 나가면 더 큰 성취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대별로 어떤 운세가 펼쳐질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띠의 성격적 특성과 상징에 이어 이번에는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행운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띠에게는 동쪽과 남쪽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배치하거나 중요한 일정을 이 방향으로 정하면 더욱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동쪽이나 남쪽에 배치해 보세요. 아니면 출퇴근길을 이 방향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삶에 작은 행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운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띠에게 가장 운이 좋은 계절은 바로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봄에 시작해 보세요.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봄은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는 시기이니 소띠인 여러분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될 거예요. 행운의 날도 잊지 말아야겠죠. 소띠에게는 목요일이 특히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목요일에 진행해 보세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서명을 목요일로 잡거나 면접 일정을 목요일로 조정하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목요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운을 부르는 음식과 식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띠에게는 녹색 채소와 쌀이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몸과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로 만든 요리를 자주 섭취하거나 쌀을 기본으로 한 식사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얻어보세요.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운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또한 대나무와 화초는 소띠의 공간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집 안이나 사무실에 대나무나 화초를 배치해 보세요. 안정감과 번영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식물이 주는 생명력과 활력이 소띠의 행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옷 색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소띠에게는 녹색과 갈색이 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색상은 소띠의 성실하고 안정적인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예를 들어 직장 면접이나 중요한 행사에 녹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입어보세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옷의 색상이 주는 첫인상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색과 황색도 특정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색은 차분함과 침착함을, 황색은 지혜와 부를 상징하죠. 예를 들어 발표나 중요한 대화에서는 청색 계열의 의상을 입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 활동에서는 황색을 활용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색상 조합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색상만이 아닌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녹색 셔츠에 갈색 구두를 매치해 보세요.
안정감과 신뢰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옷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띠에게는 숫자 258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숫자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일정을 8일로 정하거나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판에 5와 8을 포함시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를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죠. 숫자 2는 조화와 협력을 상징하고 5는 변화와 모험을, 8은 번영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에서 숫자 2를 활용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숫자 5를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도 숫자가 주는 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소띠가 겪을 수 있는 육해살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해살은 소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운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기운이 소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육해살의 정의와 영향부터 알아볼게요. 육해살은 특정 시기에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는 운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띠를 포함한 모든 띠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소띠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띠가 육해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대인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자문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육해살 기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육해살의 기운이 소띠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해살이 강하게 작용할 때 소띠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는 작은 실수나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때이니 모든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라고 느낄 때 바로 이 육해살 기운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육해살 기운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풍수적으로 집안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침실의 배치를 바꾸거나 특정 방향의 거울이나 식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거울을 특정 위치에 배치하면 육해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울은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 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나무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나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집안에 대나무를 놓아두면 육해살 기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육해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수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데요.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하고 요가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육해살의 부정적인 기운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아무리 바빠도 매일 몇 분이라도 명상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나이대별 소띠의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이대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세와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10대 소띠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기는 교육과 성취의 시기로 학업이나 취미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10대 소띠들은 특히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친구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맺은 친구가 평생 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20대 소띠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자립과 탐구의 시기로 커리어와 개인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행이나 학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 소띠는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하며 결혼을 고려할 때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0대 소띠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30대는 안정과 성장의 시기로 직장에서의 성취와 가정에서의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가정의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정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안정된 재정이 큰 안심을 줍니다. 40대 소띠의 운세는 지혜와 경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커뮤니티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운동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 소띠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평화와 회고의 시기로 인생의 정점을 지나 재정적 안정과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여가 활동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독서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큰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정 내에서 역할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띠의 나이별 운세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이대별로 제시된 조언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소띠로서의 긍정적인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께 이 좋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소띠의 전반적인 특성과 운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소띠의 성격적 특성과 그 상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띠 사람들의 성격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근면성과 인내심일 것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해요.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한 번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들의 이런 끈기는 정말로 대단한데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소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띠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철저히 수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큰 이유가 되죠. 예를 들어 소띠인 친구나 동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들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쉽게 신뢰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도 소띠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그들은 믿음직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소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선호하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변화에 대해 다소 꺼리기도 하지만 그 대신 꾸준함에서 오는 성공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그 방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은 때로는 고지식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꾸준함이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띠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농업사회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는 근면성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농업의 중심에서 묵묵히 일을 해냈죠. 이러한 상징은 소띠 사람들에게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소는 보호와 축복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이를 신성시하는 문화에서는 소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큽니다. 이들은 특별한 운을 타고났다고 믿기도 하죠. 이런 신화적 해석은 소띠 사람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띠는 단순한 동물의 상징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보호와 축복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소띠의 상징성을 다시 생각해보면 소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소띠 사람들이 겪는 육해살 기운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해살은 개인에게 특정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으로 소띠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기운은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해 나가면 더 큰 성취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대별로 어떤 운세가 펼쳐질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띠의 성격적 특성과 상징에 이어 이번에는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행운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띠에게는 동쪽과 남쪽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배치하거나 중요한 일정을 이 방향으로 정하면 더욱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동쪽이나 남쪽에 배치해 보세요. 아니면 출퇴근길을 이 방향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삶에 작은 행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운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띠에게 가장 운이 좋은 계절은 바로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봄에 시작해 보세요.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봄은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는 시기이니 소띠인 여러분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될 거예요. 행운의 날도 잊지 말아야겠죠. 소띠에게는 목요일이 특히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목요일에 진행해 보세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서명을 목요일로 잡거나 면접 일정을 목요일로 조정하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목요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운을 부르는 음식과 식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띠에게는 녹색 채소와 쌀이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몸과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로 만든 요리를 자주 섭취하거나 쌀을 기본으로 한 식사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얻어보세요.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운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또한 대나무와 화초는 소띠의 공간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집 안이나 사무실에 대나무나 화초를 배치해 보세요. 안정감과 번영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예요. 식물이 주는 생명력과 활력이 소띠의 행운을 더해줄 것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옷 색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소띠에게는 녹색과 갈색이 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색상은 소띠의 성실하고 안정적인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죠. 예를 들어 직장 면접이나 중요한 행사에 녹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입어보세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옷의 색상이 주는 첫인상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색과 황색도 특정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색은 차분함과 침착함을, 황색은 지혜와 부를 상징하죠. 예를 들어 발표나 중요한 대화에서는 청색 계열의 의상을 입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 활동에서는 황색을 활용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색상 조합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색상만이 아닌 색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녹색 셔츠에 갈색 구두를 매치해 보세요. 안정감과 신뢰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옷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띠에게는 숫자 258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숫자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일정을 8일로 정하거나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판에 5와 8을 포함시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를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죠. 숫자 2는 조화와 협력을 상징하고 5는 변화와 모험을, 8은 번영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에서 숫자 2를 활용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숫자 5를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도 숫자가 주는 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소띠가 겪을 수 있는 육해살 기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해살은 소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운세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기운이 소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육해살의 정의와 영향부터 알아볼게요. 육해살은 특정 시기에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는 운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띠를 포함한 모든 띠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소띠에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띠가 육해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대인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자문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육해살 기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육해살의 기운이 소띠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해살이 강하게 작용할 때 소띠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는 작은 실수나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때이니 모든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라고 느낄 때 바로 이 육해살 기운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육해살 기운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풍수적으로 집안의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침실의 배치를 바꾸거나 특정 방향의 거울이나 식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거울을 특정 위치에 배치하면 육해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울은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 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나무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나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집안에 대나무를 놓아두면 육해살 기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육해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수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데요. 육해살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하고 요가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육해살의 부정적인 기운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아무리 바빠도 매일 몇 분이라도 명상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나이대별 소띠의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이대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운세와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10대 소띠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시기는 교육과 성취의 시기로 학업이나 취미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10대 소띠들은 특히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친구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맺은 친구가 평생 간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20대 소띠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자립과 탐구의 시기로 커리어와 개인적 성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행이나 학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 소띠는 신중하게 상대를 선택하며 결혼을 고려할 때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0대 소띠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30대는 안정과 성장의 시기로 직장에서의 성취와 가정에서의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가정의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정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안정된 재정이 큰 안심을 줍니다. 40대 소띠의 운세는 지혜와 경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커뮤니티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운동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 소띠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평화와 회고의 시기로 인생의 정점을 지나 재정적 안정과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여가 활동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독서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큰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정 내에서 역할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띠의 나이별 운세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나이대별로 제시된 조언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소띠로서의 긍정적인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께 이 좋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